뉴욕 한인회가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관순의 날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번 달 28일부터 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률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관순의 날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론킴 의원에게 지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하고 오는 15일 표결이 진행될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주에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자는 론김 위원회 결의안에 주 상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잔 리우 위원, 그리고 에드워드 브론스틴 하원의원이 합세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플러싱 타운홀 앞 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단체들과 결의안 통과를 추진 중인 정치인들이 함께 유관순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짚고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론김 의원은 17살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독립을 위해 선조들이 치룬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게 한다며 이번 유관순의 날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타민족, 우리 미국 사회에서 유관순 스토리가 꼭 남아있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멋지게 우리 미국 정치관들이랑 이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잔 리우 위원도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열강의 침략에 의해 큰 희생을 치른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라며 법안 지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론김 위원 측에 유관순의 날 지정을 지지하는 서명과 청원서를 전달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국의 독립에는 선조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몰래 지지했던 외국 봉사단체나 선교단체들도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선의 여성 학당을 세우시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셔너리 헤드쿼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론김 의원은 유관순의 날 지정에 반발한 일본 사회가 로비 활동을 펼치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으나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추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15일 유관순의 날 표결이 진행될 뉴욕주 얼바니 청사를 방문하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경장벽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57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미국에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합법적인 이민자는 환영한다면서도 불법 이민자는 공공자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와 임금을 빠르게 끌어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국경은 오랫동안 마약, 범죄, 불법적인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이 베트남전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며 국경장벽 건설의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경 보안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이어 진행된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연설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찼고 심지어 악의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올해 소득세 신고 접수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국세청은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번 달 28일부터 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며 마감은 오는 4월 15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IRS가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IRS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셧다운 동안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났던 세금 환급 관련 인력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강제 휴가 등으로 IRS 직원들이 대폭 개정된 세법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했고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일부 세무 전문가들도 개정 세법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올해 세금 보고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 기간이나 환급 시작일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세금 환급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 제니퍼 소티노 대변인은 사기 방지 보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편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세금 환급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방식을 통한 세금 보고 접수는 접수 후 약 4주 이후 환급받게 됩니다. 뉴욕 일원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크게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제약회사들과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들어 그레소스미스클라인 제약회사가 제조 공급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약 신그릭스를 찾는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CVS 등 대형 약국 체인에서도 예방 백신을 찾을 수 없다며 당국에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현재 CDC는 전체 인력 중 10%만이 가동되고 있어 비상시 제약회사들과 조율하는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NYC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NYC 케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60만여 명의 뉴요커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YC 케어는 기존의 뉴욕시 대중건강보험 옵션이었던 메트로 플러스 플랜을 강화한 것으로 신분상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서류 미비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YC 케어는 또 비싼 비용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 등을 위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것이며 가입을 하면 70여 뉴욕시 병원 시스템의 의사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NYC 케어를 올해 안에 브롱스에서 시작하며 2021년까지 모든 보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NYC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억 달러가 필요한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공중보건 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반대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NYC 케어가 시행되면 현재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뉴욕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뉴요커뿐만 아니라 가입이 거부되거나 마켓플레이스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NYC 케어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안에 메트로 플러스와 NYC 케어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률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취업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1,689명으로 2017년에 비해 5.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16년 13,631명에서 2017년에는 17%가 급락해 11,329명을 기록했으며 이어 2018년에도 640명이 감소했습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를 순위별로 보면 취업 2순위인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나 5년 경력 이상의 특기자 등의 취득률은 전년에 비해 10.3%가 줄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신청하는 취업 3순위도 14.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계적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는 취업 1순위 영주권 취득자는 12.5%가 늘었고 취업 5순위 투자이민의 영주권 취득률은 172%가 급증했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인의 영주권 취득률도 7.4%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상정됐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이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유권자 5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불법 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렛츠 드라이브 뉴저지가 발표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쳤으며 17%는 어떠한 입장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에 대해 뉴저지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비해 정치권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 상원에 불법 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법안이 상정됐지만 의원들이 올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이 법안은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뉴저지 싱크탱크인 NJPP에 따르면 뉴저지 내 운전이 가능한 연령의 불법 체류자 수는 46만 6천 명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탄산음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월 초부터 신문과 TV 등 언론 매체 광고를 통해 탄산음료의 심각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옥실리스 바버치 보건국장은 어제 설탕이 함유된 음료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담배와 같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뉴요커들이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단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은 하루에 최소한 한 잔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공립고교 학생들도 3명 중 1명은 매일 단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이 30년 만에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만여 명의 LA 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고 이외의 교내 프로그램의 대혼선이 발생하면서 학생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행정직원 2천여 명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교사 인력을 대체할 것이며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 당국도 파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파업 기간 동안 LA 통합교육군의 학생에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교사노조 양측 대표는 내일 마지막 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영수증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팅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소속 의원은 화학물질로 코팅된 종이 영수증은 재활용을 할 수 없고 다른 재활용 종이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레스토랑과 비즈니스 업체들은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전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AB 161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 그린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종이 영수증을 만드는데 연간 나무 1,000만 그루와 물 210억 갤런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잘못된 상환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폭리를 취한 ACS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뉴욕주 검찰과 $9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은 1인당 $100에서 $45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ACS 에듀케이션 서비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계좌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므로 약 5만 5천여 명의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스 USA 측은
지난 1일 사회 정치 게시판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정보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일부 회원 정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스 USA 측은 아이디와 이메일 외에 어떤 정보도 저장해 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며 FBI에 신고했고 한국의 관계 당국에도 신고 조치해 이번 범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앞으로 베이사이드 일대 우체통 절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206개의 우체통을 순차적으로 교체합니다. 절도 방지용 우체통은 기존 우체통보다 입구 폭을 대폭 축소해 주요 절도 수법 중 하나인 투입구 내 끈끈이를 부착해 우편물을 훔쳐가는 범행 수법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퀸즈 베이사이드 관할 지역 내 우체통 절도는 124건으로 전년에 비해 54건이나 증가했습니다. 더 드림닷 USA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와 임시 보호 신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2020 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장학금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14,500달러,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29,000달러까지 수여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 학생으로 고교 평균 성적이 4.0 만점에서 2.5점 이상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뉴욕 평통 지역사회위원회는 지난 6일 뉴저지 다레옥에서 신년 할애식을 겸한 정기 모임을 갖고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2회 유엔 주재 한국전 참전국 무관초청 평화통일의 밤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오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 시민권 인터뷰 강좌를 개최합니다. 수업 기간은 10주이며 사전에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오는 17일 저녁 7시 KCC 3층 그랜드 볼룸에서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을 초청해 저자와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진행은 콰이어트의 저자 수잔 케인이 맡으며 무료 행사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